근데 그 지지도는 뭐 아직도 뭐 가변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을 거고 일정 부분 격차를 두고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텐데요. 그 지지도가 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 지지도는 그 후보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성향 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당시 상황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도 매우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을 때는 그때 이낙연 후보가 40%도 넘었죠. 국난국복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이 이제 반영이 됐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그 대법원 판결 그 전에 이제 그 뭡니까 신천지 관련한 뭐 몇 가지 뭐 이런 조치들 그런 것들과 관련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아직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두 분이 현재로서는 우리 당에 굉장히 유력한 주자인 것은 사실이죠. 근데 아마 두 분을 비교해서 보려는 이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한 분만을 놓고 보다가 이제 차츰차츰 두 분을 비교해 놓고 보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떤 부분에 더 강점이 있고 누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아주 제가 보기에 요즘에는 이제 그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해 있고 국민 개개인들이 모든 정보에 어떤 제약 없이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요. 우리 국민들의 능력이 저는 정치인이나 언론인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가끔 인터넷에 가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댓글에 분석해 놓은 그런 댓글들 보면 그러니까 그냥 뭐 과거처럼 누구 말에 이렇게 그냥 휩쓸려서 뭘 판단하고 그러기보다는 본인 주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국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도 어쨌든 이슈 파이팅 같은 게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고 또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고. 근데 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아직 대선 후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현직 검찰총장인데 제가 대선 후보로 제가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과거에 제가 대변인을 할 때는 전체 다수의 검찰과 극히 일부의 정치 검찰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분들도 잘 안 계시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오늘 제가 어디 보니까 어떤 한 그 검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인사에 그렇게 목매는 검사가 도대체 몇 %나 됩니까? 다수의 검사들은 그냥 자기 할 일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빼고 검찰 인사를 갖고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도 저는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인사권자가 인사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인사는 거기에 인사권자의 철학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인사권자의 의지가 담겨 있고. 예. 그렇게 저는 쿨하게 봐야지 이걸 마치 정치 싸움 하듯이 검찰 인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1년 전에,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얘기 하고 싶은 사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윤 총장이 자기 이렇게 흔히 말해서 윤 총장 사단으로 인사를 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아니 그 인사도 인사지만 그 이후에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이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 검찰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검찰 개혁의 요체는 그겁니다. 검찰개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죠. 권한의 분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 이게 개혁의 요체거든요. 권력기관 개혁. 아까 제가 대통령의 권한의 분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 이른바 권력기관이란 말도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헌법에 권력이라고 딱 한 번 나오는 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거기 외에는 권력이란 말이 없어요, 헌법에.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모든 기관에다. 대통령에게도 위임하고, 국회의원에게도 위임하고, 검찰에게도 권한을 국민들이 위임하는 겁니다. 그 위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 과정을 통해서 위임하고, 임명직 공직자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임명 절차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시험을 봐서 처음에 내가 어느 기관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하늘로부터 권한을 다 위임받았다. 나의 권한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그 선출직 공직자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 공직자들이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마찬가지로 국민이 대통령을 통해서 그 장관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관이 검찰을 인사를 하게 되면 그건 대통령의 명을 받은 장관이 인사를 통해서 또 국민의 권한, 위임된 권한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헌법 절차 자체를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하게 되면 우리의 헌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낮게 보는 거나 인사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나. 그러나 그것을 다 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 조직을 위해서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기도 하고 최고위원을 제가 2년 해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당에. 그다음에 또 하나 기능이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당의 어떤 가치와 일치되는 방향에서 독자적으로 자기 나름의 관심 영역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는 일인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최고위원들이 아주 지도부 전체 의사와는 일치하지 않은 그냥 튀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메시지를 내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만 저는 매우 중요한 게 최고위원들 간의 소통과 단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고위원들 간의 소통과 단합.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 예. 한국이라는 참 이 대단한 나라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아쉬운 부분이 모든 기능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뿐만이 아니라 자산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자산, 경제자산, 정치자산 모든 자산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반경 몇십 킬로 안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된 데는 없죠, 세계적으로. 세계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도시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식으로 인구의 절반과 모든 자산의 70%가 몰려 있는 이 불균형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저는 좋겠어요. 행복하게 한다면 저는 이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행복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경기도에 사는 젊은 분들 서울로 출근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을 길바닥에다 버려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이 교통 여건이죠. 환경.
주거, 지금 뭐 부동산 얘기 나오고 다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문제가 이게 좋다, 이런 상황이 우리 이렇게 가도 좋다 하고 동일한다면 뭐 굳이 행정수도 얘기할 필요 없다고. 근데 야, 이 상황이 그래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요?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행정수도 얘기를 긍정적으로 대화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첫 삽을 뗐는데 그때 헌재에서 이른바 관습헌법이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이제 전부 그 이전하는 걸 차단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더 힘든 사람들이 발생한 겁니다. 공무원들, 공무원의 가족들, 그분들은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세종에서 서울 왔다 갔다 오고 밤 12시, 10시 넘어서 세종에 돌아가고 이런 일을 공무원들에게 계속 언제까지 강요를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급한 대로 국회 세종 분화를 만들어서 국회를 오가는 공직자들의 불편이라도 우선 덜고 국회가 또 세종으로 가게 되면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려는 민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정책 제안자가 됐든 지역의 어떤 예산과 관련 민원을 가진 분들이거든. 그럼 세종으로 오겠죠. 서울로 오는 것보다. 그럼 그것도 일단 분산 효과가 있을 거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서둘러서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본원이 되는 겁니까? 근데 뭐 지금 당장 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되는 분원이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이전을 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하고 뭐 또 부산을 해양수도로 하고 광주를 문화수도로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각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고 그 지역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가면 지역 소멸론이 정말 무슨 농촌만 소멸되는 게 아니고 농촌이 이미 소멸돼서 마을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건 오래된 일이고요. 지역 소멸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교를 가려 하지 않고 학교를 나와도 바로 다 서울로 그냥 다 가방을 메고 올라가니까 지역이 과연 이대로 존속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청와대도 옮기는 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청와대 터도 세종에 이제 돼 있는데요. 저는 뭐 행정 수도가 가려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완성하려면 청와대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망을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그렇거든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피해 나가는데요. 사실 이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예측보다는 우리의 정말로 개척, 창조 노력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저는 대통령의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강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고요. 사실 한미 워킹그룹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건 한미 워킹그룹이 아니라 한미 난 워킹그룹이다. 거기서 일을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 많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미국의 동의를 다 얻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미국과의 어떤 동맹의 자세일까? 미국은 과연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과거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고 미래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얘기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아예 다 풀어헤치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과 대화를 할 때 그 현안을 놓고 현안만을 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과거 역사 얘기도 했다, 미래 얘기도 했다 하면서 대화 이 틈을 조금씩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이번 인사는 저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과연 한국을 어떻게 한국 역사에서 어떤 의미인가, 한반도에서 어떤 미래의 모습을 미국은 그리고 있는가,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저는 좀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10월에 과연 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건가, 그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욕심 같아서는 사실 극적으로 뭔가를 이룬다면은 사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열릴 때가 더 극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디 기사 보니까 무슨 워싱턴 평양에 뭐 연락사무소 설치 얘기도 나오고 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저는 볼턴 전 보좌관이 뭐 10월에 뭘 할 거다, 제가 그 사람 말을 보면서 야, 과연 미국의 이른바 군산복합체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는 걸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국내 또 일부 정치 세력도 있더라고요. 볼턴 말이 맞다, 이런. 그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제가 궁금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뭔가 선거 전에 그런 움직임이, 가시적 움직임이 있었으면 좀 그래도 저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